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2월 8일 일요일이고 지금 3시 30분을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적인 이슈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고점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당장 내일 월요일 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사실 단기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어쨌든 랠리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가 꺾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의 가치가 뭐 16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진짜 되돌아 나와 가지고 뭐 15만 원, 14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 내부적인 내용들도 좀 다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 삼성전자의 뭐 핵심적인 내용 HBM4 양산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공급 그리고 AI 반도체 경쟁 구조적 변화 요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세대 메모리 HBM4의 양산 출하가 시작되면서 엔비디아 AI 칩 공급망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존재감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지금 HBM4 양산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는 설 연휴 이후에 HBM4 양산 첫 출하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에다가 이제 공급될 예정인데 HBM4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인 베라 루빈 그죠? 베라 루빈의 플랫폼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입니다. 요 부분을 조금 여기 나와 있죠. 베라 루빈 그리고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 공급망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간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HBM4는 이제 기존 세대 대비해 가지고 성능이 크게 개선된 메모리입니다. 따라서 뭐 데이터에 대한 처리 속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처리 속도는 JEDC 요거 표준 대비해 가지고 약 37%나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전 세대인 HBM3E 요거 대비해 가지고는 약 22%가 개선이 됐고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은 최대 3 테라바이트 per 세컨드 그리고 12단 적층 구조 그리고 최대 36 기가바이트 아유 힘들다.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삼성전자는 이제 10 나노급 6세대 D램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 나노 파운드리 공정. 그죠?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이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이제 AI 연산을 위한 핵심 인프라 부품입니다. AI에 대한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HBM 없이는 이제 GPU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번 공급 구조에 이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 HBM4의 공급은 사실상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죠.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인데 이 두 회사가 담당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메모리 기업인 이 마이크론은 HBM4의 공급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에 따르면 공급 비중만 봤을 때는 SK가 70%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30% 정도 요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을. 그래서 지금 HBM4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한국 메모리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다. 요런 상황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시스템인 베라 루빈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베라 루빈은 대규모 AI 모델 구동을 목표로 설계된 플랫폼이에요. 구성만 봐도 규모가 달라요. 일단 CPU만 봤을 때 36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GPU를 봤을 때는 72개가 들어가고 초대형 AI 서버 구조입니다.
그리고 기존 시스템 대비해 가지고 추론에 대한 성능 약 5배 증가. 그리고 토큰당 비용을 봤을 때는 약 10분의 1이고, 그리고 필요한 GPU 수는 이제 약 4분의 1 감소한 겁니다. 즉 AI에 대한 인프라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전제 조건이 바로 HBM4 기반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AI에 대한 시스템 사양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좋은 거 써야 돼, 더 좋은 거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메모리 대역폭 목표만 봤을 때, 목표를 봤을 때는 초기 목표는 13TB per second, 그리고 이후에는 20TB, 20.5일 겁니다. 20.5TB. 그리고 현재는 약 22TB per second입니다. 이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회사가 사실상 두 곳밖에 없다. 어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력과 수율을 동시에 만족해야 공급이 가능한 시장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번 뉴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HBM4의 양산 출하 시작,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AI 시스템의 공급망 진입,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한국 메모리 기업 중심의 AI 메모리 시장 형성입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서 GPU 기업이 아니라 메모리 공급 능력이 병목이 되는 구조다. 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 시장은 GPU 경쟁에서 HBM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HBM4 양산은 단순한 신제품에 대한 출시가 아니라 AI 산업 공급망에서 삼성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신호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께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신 많은 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또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이거 어디에서 팔아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죠? 지금 우리가 요 자리를 봤을 때, 이 자리를 봤을 때, 자, 저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저점과 고점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이때부터는 우리가 적정 주가에 대한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분석이 약간 가미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전자 간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탔던 사람들, 21년도에 올라탔던 사람들, 결국 24년도에 구조돼 왔다가 여기에서 딱 본전 털고 나가니까, 이제 아니면은 본전 털고 나가거나 더 사니까 주가가 또 빠져버리고, 같은 가격대 왔을 때 또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올라탄 사람들도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고점이 없습니다.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기존에는 8만 원에서 9만 원쯤이면 다 내려갔으니까 이쯤이면 그냥 팔아야겠지라고 했던 게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추세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추세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점점점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죠? 점점이 높아지고 있고 요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누가 모릅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모를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요런 식으로 저점끼리 이어갔을 때, 그리고 고점끼리 이어갔을 때 지금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고, 이게 지금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걸 보통 우리가 상승세기라고 하거든요. 상승세기라고 해요. 제가 이전에 수렴 자리라든지 뭐 쐐기형 패턴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는 저점을 이탈하고 빠지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고점으로 또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게 또 장기적으로 그렇게 갈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뭐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 물론 호재거리들은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의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슬슬 매도에 대한 시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고점이 갱신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이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저점을 깨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기적인 박스를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있었어요. 고점에 대한 트라이가 있었고 저점에 대한 트라이도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저점이 깨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탈 나오는 이 자리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저점이 이탈 나오는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서 매도에 대한 부분을 물색하시는 거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무릎에 이게 여러분들이 발바닥 각질에 사서 정수리 끄트머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전저점이 이탈 나오는 자리에서는 추세가 바뀌었다. 그죠? 하락 추세로 넘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16만 원에서 내가 매도를 안 했어. 근데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나와서 지금 이 자리,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14만 원을 깨트리고 하락으로 이탈이 나왔어.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4만 원에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매도할 게 아니라는 거죠. 16만 원에 매도하는 게 당연히 14만 원보다 비싸다라는 걸 제가 바보입니까? 그 정도 산수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게 모를 수가 없잖아요. 기초교육 과정만 밟았으면은. 근데 14만 원을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기존에 매물대가 쌓여 있는 자리고 고점이 갱신되고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게 만약에 14만 원에 파는 건 난 죽어도 싫겠다. 그럼 지금 갖다 던지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매도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삼성전자가 20만 원까지 갈지 30만 원까지 갈지 그때 돼 가지고는 아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추세에 대한 전환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건 20만 원을 찍고 내려오든 30만 원을 찍고 25만 원에 팔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20만 원을 찍고 아니면 30만 원을 찍고 여기가 3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30만 원입니다. 맞고 추세가 꺾이는 걸 봤어. 여기에 매물대가 쌓이는데 이 매물대가 깨지는 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서 매도했어. 이게 대충 여기에서 30만 원이라고 치면 이 자리가 한 25만 원쯤 된다고 쳐볼게요. 14만 원에 매도하는 이 기준을 가지고 25만 원에 매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만 원에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6만 원에 판다고 해가지고 지금 2만 원 더 비싸게 팔아서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 매물대에 나갔던 사람들, 야, 이거 10만 원 못 깨. 라고 했던 사람들. 왜? 이전에도 9만 원에서 다 무너졌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전고점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 매도한 사람들을 끌어. 이 사람들 지금 관광 울고 있지 않습니까? 아, 괜히 팔았네. 10만 원에 괜히 팔았네. 와, 내가 3년 전, 4년 전에 8만 원에 사놨던 거 2만 원 이득 보고 팔았네, 이거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 이거 가만히 냅뒀으면 지금 2배인데? 이러면서. 20% 보고 팔았네. 지금 뒀으면 200%인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매도에 대한 기준은 추세가 전환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십시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대충 그냥 비싸 보이니까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서 지금 완벽하게 기조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극대화로 가져가시려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조금 먹고 살 만한 게 단기적으로 이만큼 먹고서 요거 먹고 나가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또 뭐 여기에서 올라타 가지고 또 요거 먹고 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가지고서 틱틱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답이 안 나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씩은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적어도 이런 사람들은 '야 이게 내가 지금 한 2 년에서 한 3년 뭐 아니면 5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슬슬 매도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한 방씩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아 계시는 겁니다. 원금을 잘 까먹지 않고. 근데 여러분들은 '야 이게 지금 16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들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가?' 이거는 아예 기술적인 분석이 없죠. 예. 아예 기술적인 분석이 없고 그냥 순전히 내동매매다. 예. 100% 내동매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들이 비싸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야 나 이거 16만 원에 팔았어." 이런 얘기 한 번씩 조금씩 들려오게 되면 '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슬슬 매도를 하는 구간인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매도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도를 하고 추세에 대한 전환은 어디에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말에도 녹화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됩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주말에도 이렇게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하는지 주말에도 시청하시는 만큼 저도 같이 함께하면서 화이팅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박교수 TV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서 자 오늘 삼성전자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내일도 내일 장중에 또 인제 다시 한번 무빙 보고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남은 시간 남은 주말 동안 또 좋은 하루 보내시면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